아유, 떨려라. 저는 오늘 내 인생의 고객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시간 20분을 빌렸을 경찰청 고객만족 강사 안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선전 때 찍었던 영상을 보니까 하도 소도둑놈 같이 나와가지고 제가 어제 머리도 좀 새로 하고 어제 몰래 팩도 했습니다. 오늘은 좀 경찰같이 오늘 사기꾼같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경찰입니다. 잡는 쪽입니다. 잡히는 쪽이 아닙니다. 절대로. 제가 이 강의를 할 때 자주 쓰는 기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숫자를 먼저 툭 던져드리고 뭔지 한번 여쭤볼 때가 있어요. 오늘 제가 먼저 소개해드릴 숫자가 300입니다. 300. 영화 제목이기도 한 300. 이 300이 뭘까요? 맞추시는 분께는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범인 건거요. 저는 300명까지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경찰이 다치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뭐 어려운 질문처럼 들려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인력 강의 건수. 비슷한데 아닙니다. 예. 받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8월 15일 날 왔을 때는 이 숫자가 273이었습니다. 예. 강의한 숫자. 예, 정답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이게 저 수원 남부경찰서에서 협찬해주신 방범용 호루라기. 밤에 위험하신 일 있으시면 부르시면 제가 울산에서 달려오겠습니다. 예. 제가 이 숫자를 오늘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그저께 있었던 강의 하나를 취소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직 햇병아리입니다. 예. 그렇고 제가 제 이름을 안정호라는 이름 뒤에 강사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제 많은 분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 게 오늘 딱 300번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날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 경찰청에서 고객만족 또 인권 이런 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경찰관들한테 뭔가 가르치는 그런 게 이제 직업인 사람이고요. 근데 고객만족이란 이야기를 오늘 좀 드릴 건데 참 경찰관들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고객만족. 우리가 왜 그런 사람들까지 만족시켜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고객만족하면 떠오르는 단어 어떤 게 있어요? 친절. 예. 그러니까 일반 사기업에서 고객만족이라고 이 고객만족이라는 걸 하기 시작한 이유가 그렇잖아요. 물건도 많이 팔고 또 우리 집에 자주 오십시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친절하게도 하고 인사도 열심히 하고 또 어떨 때는 10번 오시면 한 번 더 해드리고 이제 서비스도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경찰에 오니까 어때요? 애매해지는 거죠. 일단 팔 게 없습니다. 저희 집에 자주 오십시오 얘기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서비스 드릴 것도 없습니다. 뭐 신호위반 하시면 서비스로 뭐 무단횡단 하나 더 끊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경찰하고 좀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나름대로 경찰에서도 고객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니까 고객만족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고객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생각하는 저 개인적으로 또 경찰관으로 제 인생에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고객이구나 라는 이 고객의 개념을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경찰이니까 경찰의 고객 누굴까요? 경찰의 고객. 그렇죠. 정부. 예, 정부요. 뭐 정부도 그럴 수 있습니다. 범죄자 아니면 피해자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잠정적으로 앞으로 살다 보면 범죄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찰의 고객은 전 국민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경찰의 고객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그 전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살아오면서 이렇게 좀 힘드셨던 경험이 있는지. 트라우마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안 좋았던 경험들 때문에 지금도 영향을 받아서 가끔씩 힘든 상황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를테면 뭐 어릴 때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하신 분들은 수영을 할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수영장이 아닌 강물 같은 데 들어가시는데 좀 힘들어하세요. 그죠? 뭐 음식 같은 거 잘못 드시고 며칠 고생하시면은 그 음식 다시 못 드십니다. 그죠? 저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트라우마가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원숭이입니다. 저는 원숭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얘기는 안 나올 데가 없어요. 제가 원숭이를 싫어하는 이유는
원숭이한테 물려서 그렇습니다. 아니, 원숭이한테 물린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물린 사람 오늘 보신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간혹 안 믿는 분들이 계세요. 거짓말하지 마라.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원숭이한테. 원숭이는 이쪽입니다. 이쪽이 아니고 이쪽입니다. 여기가 원숭이. 이쪽. 원숭이 이빨 보이세요? 7년 전이었습니다. 7년 전. 저기는 어디냐? 발리에 있는 울루와트 사원이라는 곳이에요. 절벽에 있는 사원입니다. 저기 놀러 갔는데 야생 원숭이들이 막 뛰어다녀요. 근데 얘들이 뭘 먹고 사냐? 거기 가면, 앞에 가면 이렇게 돈 주면 땅콩 같은 거 팔아요. 그럼 그걸 주면 이제 받아 먹는 겁니다. 받아 먹고 막 애교도 부리고 막 그래요. 가이드가 두 가지를 조심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 안경 쓰신 분들. 여성분들 귀걸이나 목걸이 이렇게 긴 거 하신 분들, 얘들이 와서 확 가져간대요. 두 번째, 먹는 거 주는 거 좋다. 절대 줬다가 뺏지 마라. 해보고 싶었습니다. 왜? 왜 해보고 싶었냐? 얘는요, 불과 1초 전까지만 해도 저하고 굉장히 돈독한 관계였어요. 땅콩 좀 받아먹고 막 올라타고 이런 거죠. 이제 어느 정도 친분이 교감이 됐다고 생각해서 제가 한번 해본 거예요. 줬다가 싹 뺏, 딱 한 번, 이렇게. 제 팔을 꽉 물고 도망갔습니다. 이빨이 쿡 밖에다 나왔어요. 지금도 흉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이니까 뭐 특별히 할 게 없잖아요. 이거 뭐죠? 일용 반창고 붙이고 있다가 귀국했습니다. 근데 안 났더라고, 이게. 상처가 깊어가지고. 예, 막 고름도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구대에서 근무했던데, 그때 이제 옆에 계신 분한테, 원숭이한테 물렸는데 안 나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검색을 막 하시더니 큰일 났다는 거예요. 원숭이가 에이즈를 가지고 있다, 야생 원숭이. 그래서 제가 대학병원 감염외과 가서 2달을 약 먹고 2달의 치료를 받았어요. 혹시나 싶어서. 지금 7년이 지났는데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네. 뭐 바나나를 좀 더 좋아하게 된 건 있는데 그거 외에는 뭐 괜찮습니다. 지난달에 이 강의를 하는데 어떤 분이 또 친절하게 스마트폰 검색을 하셔서 쉬는 시간 알려주셨어요. 에이즈는 췌장 잠복기가 10년까지 간다. 3년 남았습니다. 3년. 네. 현재까지는 괜찮습니다. 네. 제가 왜 이 트라우마 얘기를 들었냐면, 경찰관들은 많은 사람 아니죠. 경찰관들은 모든 사람을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경찰이 만나는 사람들은 사실 원숭이한테 물린 거, 이런 것 따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큰 트라우마를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때 112를 누르고, 어떨 때 지구대 파출소에 찾아오겠냐는 거죠. 예. 안 좋은 일이 대부분이에요. 예. 도둑놈이 집에 들어오고 어디 가서 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맞고 교통사고가 나고 애들 많은 데서 사람 많은 데서 애를 잊어버리고 그죠? 집에 치매 걸린 부모님이 집 나와서 며칠째 안 들어오세요. 이런 상황에서 경찰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 가지고 살아갈 트라우마라는 거는 사실 제가 원숭이한테 물린 것 따위는 비교가 안 되죠. 근데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런 고객들을 만나는 경찰관들이 우리가 친절을 논하고 인사를 논하고 이게 가장 먼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경찰관들한테 항상 고객 만족은 뭐다? 지금 우리를 찾아오신 이분들이 겪고 있는 상황을 얼마나 신속하고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여기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법적으로나 아니면 절차적으로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들한테 한 가지 더 바라는 거는 뭐냐면 공감할 수 있는, 찾아오시는 분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 가지 더 주문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사진이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뭐죠? 이상한 점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경찰관이 어떻게 해요? 왼손으로 경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바르게 경례를 하고 있어요. 네, 내가 오른손 경례하면 애들이 왼손을 많이, 그게 아니고 니들이 봤을 때는 이쪽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다는 거죠. 작은 정성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경찰관 첫 번째 국민들을 고객으로 하는, 우리 고객인 국민들을 위해서 경찰관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는 이렇게 작은 정성만 기울여달라, 눈높이를 맞춰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저한테 두 번째 고객은 또 누굴까요? 외적으로는 국민들입니다. 근데 고객 만족은 외부 고객 만족이 있으면 내부 고객 만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저한테 중요한 고객은 경찰관들이죠. 경찰관들. 지난 2007년입니다. 2007년은 제가 경찰관이 됐던 해입니다. 그리고 작년입니다. 7년 동안 우리나라의 112 신고가요, 무려 3배가 늘어났습니다. 620만 건이던 신고가 작년에 1,800만 건이 넘었었어요. 같은 기간에 경찰관들은요, 13.5% 증가했습니다.
3배가 넘는 일이 생겼는데 경찰은 10%밖에 안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이 힘들어집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범죄가 3배 늘어난 건 아닙니다. 예. 이제 국민들이요, 다양한 걸 경찰에 요구하고요, 다양한 일들을 경찰관들이 해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별의별 신고 다 했어요. 저는 특이한 신고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지구대 근무할 때인데 묵은지찜 집에서 신고가 들어왔어요. 갔습니다. 이 아주머니하고 이제 손님 아저씨하고 시비가 붙었어요. 아저씨가 뭘 주장하시냐? 이건 묵은지가 아니란 거예요. 이건 그냥 신김치집 묵은지가 아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서 이게 묵은지가 맞는지 확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예. 또 한 번 어떤 신고가 있었냐면, 그때는 교통에서 근무했던데요. 아주머니가 신고를 했어요. 교통사고를 냈는데 자기가 지금 사고를 냈는데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공호흡을 하고 막 힘들어 죽겠으니까 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미친 듯이 갔습니다. 아주머니가 받았어요. 그래서 죽어가는 그 인공호흡,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소만한 개였어요. 아주머니 부르니까 탁 돌아서셨는데 입에 개 피하고 털이 막. 제가 왔으니까 어떻게. 뒷일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런 일들까지. 옆집에서 개가 짖는다, 윗집에서 애가 뛴다, 이제 다 112 신고하세요. 근데 그 신고 자체가 장난 신고 아니잖아요. 진짜로 경찰이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찰관들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예측하시겠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건 경찰관들 일이 어떻습니까? 위험합니다. (2013년입니다) 2013년 3월 1일 날이고요. 밤 11시 24분입니다. 강화도 외포리 선착장에서 한 남성이 자살하려고 한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인근 파출소에 근무했던 정옥성 경이라는 분이 현장에 출동하셨습니다. 남자는 다짜고짜 죽는다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정옥성 경이는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같이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이 정옥성 경이라는 분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49일이 지나고 4월 18일 날 저희는 끝내 정옥성 경이 시신을 못 찾았습니다. 시신 없는 연결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2년 반이 지났지만 여전히 못 찾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 차가운 바닷가에 묵어 계신 거죠. 지난 5년간 경찰에서 순직하신 분들 숫자가 66명입니다. 경찰 조직은요, 한 달에 한 명씩 동료를 잃습니다. 한 달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하다 다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는 직업으로 뽑힌 겁니다. 근데 경찰관들은 그런지도 모르고 살아요. 왠지 아세요? 경찰이니까. 제가 교통사이카 근무를 할 때인데 울산에는 오토바이가 굉장히 많아요. 오토바이하고 그 트레일러 있잖아요. 우리 추레라 부르는 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추레라가 오토바이를 밟았어요. 갔는데 어때요? 사람이 여기 위에가 없어요. 그 신고 가서 처리하고 오니까 2주 동안 밤에 잠을 못 자요. 잠이 안 오니까. 일반 분들은요, 그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 됩니다. 치료 받습니까? 안 받아요. 왜? 내 일인데. 이분들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경찰을 다른 말로 뭐라 부릅니까? 아니요, 짭새는 이 음악하고 안 맞는다니까요. 네, 민중의 지팡이. 짭새는 음악하고 이게 뭔가 이게 안 맞잖아요. 네, 민중의 지팡이인데 힘들고 지치면은 짚어야 되는 지팡이인데 어때요? 지팡이가 아프더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객만족을 시작한 거죠. 근데 어때요? 너무 안타까운 게 별로 드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만 좀 바꾸세요라고 밖에 드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제 아들이 5살인데 유치원에 갔다가 왔는데 뭐 이게 유치원에서 했다고 이제 지네 엄마가 보여줘요. 이렇게 보니까 배트맨이 있습니다. 배트맨. 미술 시간에 했답니다. 배트맨이, 끔찍한 배트맨이 있어요. 목이 없습니다. 목 대신에 아빠 사진 머리가 이만한 게 또 붙어 있어요. 우리 아빠가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숭고한 일이구나 밖에 말씀 못 드린 거예요, 사실. 마지막으로, 자, 국민, 경찰, 세 번째, 저한테는 제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고객입니다. 이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건망증이 무지하게 심합니다. 한 달에 열흘 정도는 지하 주차장에 와서야, 또 사무실에 키를 놓고 왔구나.
말은 많은데요. 기억력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했던 얘기를 또 하고 합니다. 37년 동안 남자로 살았고요. 가장으로 6년을 살았고요. 사랑스러운 경찰로 8년을 살았습니다. 자, 누굴까요? 감사합니다. 예. 저는 제일 중요한 고객은 그래도 저라고 생각합니다. 예. 세 번째 고객은 제 자신입니다. 저는 경찰하기 전에요, 5년 동안 울산에 있는 현대자동차에 다녔습니다. 시급 2,380원 받고 시작한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였습니다. 예. 어느 날 어떤 분이 운명적으로 저한테 경찰을 권해주셔서 그때부터 경찰 공부를 해서 경찰 최종 합격하고 그 다음날 사표 쓰고 왔어요. 예. 2분에 한 대씩 차를 만듭니다. 2분에 한 번씩 볼트 6개를 쪼는 게 제 일이었어요. 숙련공이 되면 40초 일하면 1분 20초가 남습니다. 그 시간에 장갑 벗고 책 보면 됐습니다. 그렇게 2년 공부해서 경찰이 됐습니다. 경찰이 되고 제일 좋았던 점, 이제는 이 6개월마다 쓰는 계약서 안 써도 되겠구나. 하청업체였거든요. 6개월마다 계약서를 써요. 6개월 뒤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옆에 있던 친구가 6개월 만에 없어집니다. 이제는 저런 거 안 해도 되겠구나. 좋았어요. 제가 서 있는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2010년 10월 달에 현대자동차 1공장 정문 앞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 제 동지였던 사람들이 공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했습니다. 정규직 시켜달라고. 그때 제가 바로 길 건너 파출소에 근무했습니다. 옥상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는 과거에 제 동료였던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제 동료인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재밌는 건요, 여기 도로 건너면 파출소인데요, 여기 계신 분도 화장실 갈 데가 없잖아요. 길 건너면요, 여기는 저렇게 앉아있다 길 건너선 다 화장실 갈 거라고 같이 줄 서 있어요. 같이 서 있어요. 예. 이분들이 서로 싸울 일 없잖아요. 그런 겁니다. 저기에 있던, 여기 밑에 있었던 제가 저 위에 있더라도 똑같은 거죠. 똑같은 겁니다. 저는 정규직 되고 경찰 되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은 여기 있든 저기 있든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제가 행복하게 살 길 찾는 거였습니다. 네. 결국은 어느 자리에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 내가 행복한 일이 뭔지, 어디 서 있든지 간에 그것밖에 없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제 좌우명을 하나 정했습니다. 다시 읽어주시죠. 네, 여기서 한 글자를 딱 바꿨습니다. 뭐죠? 아와만사성입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얘기예요. 이런 이기적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부터 시작합니다. 뭐든지요. 내가 행복해야지 집에 있는 마누라하고도 소주 한잔 하고 싶고 애들하고 놀아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지 출근해가지고 동료들하고 커피 한잔 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행복해야지 내가 만나는 국민들이 행복한 겁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저의 소중한 고객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국민, 경찰, 그리고 제 자신입니다. 요즘에 히트친 영화가 하나 있어요. 아시죠? 여기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저는 돈이 없습니다. 경찰 안에서 강의하면 1시간에 10,000원 줍니다. 한 번도 돈을 많이 벌어보겠다는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저는 가오 있는 경찰로, 강사로 살겠습니다. 저희 경찰관들한테는요, 저 영화에 나왔던 대사들처럼 쪽팔리지 않는 경찰 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영향력을 많이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모든 것들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